언니, 요즘 얼굴이 왜 그렇게 좋아? 뭔가 있지? 동생 미선이가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다. 무슨 소리야? 그냥 피곤해서 마사지 좀 받았을 뿐이야. 마사지? 언니가? 그것도 남자한테? 미선이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다. 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전문 마사지샵이라고. 아니, 언니 목소리 톤 좀 봐. 뭔가 있는 거 맞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입니다. 올해 56살이고요. 보험회사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낸 워킹맘이죠. 남편과는 10년 전에 헤어졌어요. 항해사였던 그는 늘 집을 비웠고 우리 사이는 점점 멀어졌죠. 지금은 그냥 가끔 안부나 묻는 사이예요. 그 후로 저는 오직 일만 했어요. 처음엔 상실감을 잊으려고 매달렸는데 어느새 일이 제 삶의 전부가 됐더라고요. 고객들에게 보험금 받아줄 때마다 느끼는 뿌듯함이 정말 컸거든요. 그래서 지인이 소개해주는 고객들은 항상 최선을 다해 상담했어요. 여러분도 공감되시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51살 준호 씨. 화재보험 상담 때문에 처음 만났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화재보험 건으로 왔습니다. 아, 네. 요즘 샵이 바빠서 시간 내기가 힘드네요. 언제든 편하신 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오후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약속한 월요일 샵에 도착했어요. 예약 손님들로 분주했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분위기였죠. 곧 준호 씨가 직접 나와 맞이했어요. 전화 목소리는 무뚝뚝했는데 실제로 보니 인상이 너무 부드러웠어요. 밝게 웃는 얼굴에 섬세한 느낌. 솔직히 첫인상에 놀랐어요. 아, 이 사람 참 호감형이네. 상담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서류를 펼쳐 하나씩 설명했죠. 이 부분은 화재뿐 아니라 누수 피해도 보장됩니다. 아, 그렇군요. 갱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가 직접 챙겨드릴게요. 미리 안내해드리고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처음 만났는데도 묘하게 편안했죠. 그런데 설명하다가 자꾸 어깨를 만지게 되더라고요. 요즘 너무 뭉쳐서 아팠거든요. 어깨가 많이 뭉치셨나 봐요. 아, 네. 요즘 유독 그래요. 준호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번 가볍게 받아보시겠어요?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순간 당황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저야 영광이죠. 그렇게 보험 상담이 마사지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마침 시간 비워뒀거든요. 네, 정말요? 네, 지금 바로 해드릴게요. 가운으로 갈아입고 아로마 향 가득한 방에 누웠어요. 은은한 조명에 마음이 풀렸죠. 보험 상담하러 왔다가 이렇게 되다니 혼자 웃음이 났어요. 그때 따뜻한 손길이 제 어깨에 닿았어요. 이건 남다른데? 여러 번 마사지 받아봤지만 이렇게 정교한 손길은 처음이었어요. 마치 제 몸의 혀를 정확히 짚어내는 듯 했죠. 묵은 피로가 한 겹씩 풀렸어요. 뻐근하던 어깨가 시원하게 열리고 몸이 점점 가벼워졌어요. 아, 이게 진짜 마사지구나. 긴장이 풀리니 눈꺼풀이 저절로 감겼어요. 그렇게 잠에 빠져들었죠. 얼마나 지났을까? 오묘한 감각에 눈이 떠졌어요. 준호 씨의 손길이 허리선을 지나 하체로 내려와 있었죠. 어머, 제가 졸았네요. 너무 잘하셔서 괜찮습니다. 더 주무셔도 돼요. 그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조금 더 낮고 거친 느낌?
묘하게 귀에 오래 남는 목소리였죠. 손길이 점점 깊숙이 내려갔어요. 알 수 없는 감각이 온몸을 휘감기 시작했죠. 일반 마사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얼굴이 저도 모르게 붉어졌고 베개를 힘껏 움켜쥐었어요. 발끝까지 전해지는 짜릿함. 이게 뭐지? 가슴속 깊은 곳이 흔들렸어요. 혹시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아, 아니요. 그냥 좀. 준호 씨가 얕은 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손길은 다시 상반신으로 옮겨갔죠. 갈비뼈를 따라 흐르던 손끝이 점점 몸의 중심으로 다가왔어요. 경계선을 스치는 듯한 미묘한 촉감. 가슴속 깊은 곳까지 전해졌어요. 호흡을 고르려 애썼지만 묘한 긴장과 설렘이 밀려왔죠. 관리 괜찮으세요? 아, 네. 피부 결이나 라인이 정말 좋으시네요. 그 말에 얼굴이 더 붉어졌어요. 베개에 고개를 파묻었죠. 심장이 왜 이렇게 뛰는지. 앞으로 돌아주실래요? 준호 씨가 조명을 더 낮추고 수건으로 제 몸을 가려줬어요. 방안이 더 고요해졌어요. 천천히 몸을 돌렸죠. 조명이 낮아진 방안은 숨결마저 느껴질 만큼 조용했어요. 수건에 가려져 있어도 앞쪽은 더 예민했어요. 손길이 닿을 때마다 작은 전류가 흘렀죠. 숨을 고르려 했지만 달아오르는 열기를 숨길 수 없었어요. 얼굴이 다시 붉어지고 가슴속에서 떨림이 일었죠. 준호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다만 호흡이 조금 거칠어진 게 느껴졌어요. 제 반응을 읽고 있는 듯 했죠. 손끝의 움직임은 더 섬세했지만 알 수 없는 긴장이 묻어났어요. 점점 깊은 경계선으로 스며들자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방안은 더 조용해졌고 아로마 향만 은은히 흘렀죠. 준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손끝은 한층 더 느리고 섬세하게 움직였어요. 그 묘한 리듬이 제 감각을 더 흔들었죠. 베개를 꼭 움켜쥔 채 파도 같은 떨림에 몸을 맡겼어요. 그때 뜻밖의 말이 들렸어요. 불편하지 않으시면 조금 더 깊은 관리 해드릴까요? 이미 감각에 휩싸여 있던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아, 네, 좋아요. 손길은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깊숙이 다가왔어요. 몸은 저도 모르게 반응했고 숨결은 점점 거칠어졌죠. 소리를 삼키듯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흐르는 감각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방안은 고요했지만 묘한 열기로 가득했어요. 준호 씨의 호흡도 한층 무거워져 있었죠. 두 다리를 살짝 오므린 채 가라앉지 않는 떨림을 안고 있었어요. 천천히 가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준호 씨는 잠시 멈춰 섰어요. 제 얼굴을 살피듯 방 안에는 숨결만 오가는 긴장감이 흘렀죠. 그의 눈빛에 알 수 없는 결심이 스쳐갔어요. 그리고 순간 더 이상 경계는 의미가 없었어요. 몸과 몸이 맞닿는 순간 묵직한 충격이 왔어요. 온몸이 흔들리는 듯한 전율. 제가 원래 이런 적 없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아, 괜찮아요. 지금 좋아요. 숨은 가빠지고 시간의 감각마저 흐려졌어요. 오래된 장벽이 무너지는 듯 했죠. 둘만의 세계로 빠져들었어요. 긴 시간이 흐른 뒤 방 안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어요. 아직 남아있는 체온과 아로마 향이 뒤섞였죠. 설명하기 힘든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서로의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렸고 그 사이로 미묘한 떨림이 전해졌죠. 시선을 피한 채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준호 씨도 말을 꺼내려다 멈추고 손끝으로 수건을 정리했어요. 조용히 호흡을 고르고 있었죠.
방은 따뜻했는데 공기만큼은 조금 서늘했어요. 고요가 흐르고 서로의 숨결만 묘하게 얽혀 있었어요. 시선을 피한 채 수건을 끌어올렸죠. 준호 씨가 무겁게 뜸을 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선을 넘은 것 같네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제 안에도 부정할 수 없는 흔들림이 있었죠. 얼떨결에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그냥 괜찮았어요. 준호 씨는 한숨처럼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그 웃음에 얼굴이 더 붉어졌죠. 어색함을 덜어내려는 듯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엔 그냥 마사지만 할게요. 오늘은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하시죠.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네, 그렇게 해요.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의 장면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방 안의 향기, 낮아진 목소리, 숨결까지 생생하게 떠올랐죠. 생각을 멈추려 해도 자꾸만 반복됐어요. 그 순간의 표정과 말투가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죠.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감정. 분명 일로 시작된 인연이었는데 그날 밤 저는 이상한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칠 뒤 준호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저 죄송해서 그런데요. 지난번에 어깨를 제대로 못 풀어드린 것 같아서요. 시간 되실 때 들르세요. 불편하시면 다른 선생님께 부탁드려 놓겠습니다. 메시지를 읽는 순간 그날의 공기가 다시 떠올랐어요.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죠. 잠시 망설이다가 손가락은 제 의지와 달리 이렇게 답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사장님께 받을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그 말을 쓰는 순간 제 마음이 이미 기울어 있다는 걸 알았죠. 결국 3일 뒤로 예약을 잡았어요. 약속한 날이 왔고 샵에 들어섰어요. 준호 씨와 눈이 마주쳤죠. 서로 부끄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오셨네요. 네. 말씀 주셔서요. 짧은 인사를 나누고 그날과 같은 관리실로 들어갔어요. 낯선 공간은 아닌데 공기가 달랐어요. 아로마 향 속에 묘한 긴장과 설렘이 섞여 있었죠. 이번엔 준호 씨가 먼저 말했어요. 지난번에 불편하신 건 없으셨죠? 아니요. 오히려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처음엔 마사지와 샵 이야기였지만 곧 서로의 일상을 나누게 됐죠. 아이들을 혼자 키워온 이야기, 일에 매달리며 버텨온 시간들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준호 씨도 본인의 이야기를 했죠. 아내와 이혼한 것, 딸을 면접 교섭권이 허락된 날에만 만난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저보다 5살 어리다는 것도 알았어요. 왠지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죠. 대화는 한층 부드러워졌어요. 준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빈말 아니에요. 선생님은 외모도 그렇지만 체형 라인이 정말 좋으세요. 살도 하얗고 지난번에 제가 괜히 흔들렸던 게 그래서인 것 같아요. 얼굴이 금세 달아올랐어요. 부끄러움을 감추려 베개에 고개를 묻으며 웃었죠. 이번엔 손길이 더 적극적이었지만 동시에 절제가 느껴졌어요. 어깨를 집중적으로 풀어줬고 저는 금세 몸이 늘어졌어요. 또다시 잠에 빠져들었죠. 눈을 떴을 때 그의 손길이 제 목을 다독이고 있었어요. 살짝 웃으며 말했죠.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네. 왜요? 장난스럽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어요. 코를 살짝 고시던데요. 순간 얼굴이 붉어져 베개에 고개를 파묻었어요.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공기가 방 안가득 번졌죠. 귀엽게
아주 잠깐요. 되게 편안해 보이셨어요. 더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고객님들 중에 이렇게 편하게 주무신 분은 선생님이 처음이에요. 그만 놀리세요. 웃으며 항의했지만 목소리 끝이 떨렸어요. 방 안의 공기는 웃음과 함께 조금 더 가까워졌죠. 서로의 눈길에 묘한 설렘이 오갔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안부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일 얘기에서 시작된 대화는 점점 일상으로 옮겨갔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준호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저 오늘 가게 쉬는 날인데 저랑 놀아주실래요? 휴대폰을 쥔 손끝이 떨렸어요. 단순한 제안일 수도 있었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었거든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짧은 답장을 보냈어요. 네, 어디서 만날까요? 그날 우리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갔어요. 도심을 벗어나니 공기도 맑았고 차 안엔 묘한 설렘이 가득했죠. 점심은 오리백 쑥집에서 먹었어요. 따끈한 국물에 마음까지 풀어지는 기분이었죠. 오리백숙이 차려지자 준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와, 얘도 몸매가 상당히 좋네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음이 터졌어요. 사장님, 오리 보고 몸매 칭찬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렇게 통통하면서 탄탄해야 제대로 된 거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그 말 저한테 은근히 비유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난스럽게 눈을 흘기자 준호 씨는 멈칫하더니 웃어 넘겼어요. 제 얼굴이 붉어지는 걸 어쩔 수 없었죠. 괜히 수저를 만지작거리며 웃음으로 감췄어요. 식사는 소박했지만 농담과 웃음이 오가며 마음은 더 가까워졌어요. 따끈한 국물은 몸을, 그 자리의 공기는 마음을 데웠죠. 식사를 마치고 차에 오르니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돌아가는 길, 차는 모텔 불빛 앞에서 멈췄어요. 창밖 네온 사인이 차 안까지 스며들어 아련히 흔들렸죠. 잠깐 쉬었다 갈까요? 준호 씨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순간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봤어요. 심장은 두근거렸고 손끝은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렸죠. 말로는 부정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일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짧은 침묵이 흐르는 동안 준호 씨는 핸들을 만지작거렸어요. 제 눈치를 살폈죠. 부드러운 시선이 전해오는 온기를 느꼈고 얼굴이 점점 달아올랐어요. 차 안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만큼 묘한 설렘이 가득 찼어요. 긴 침묵 끝에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쳤어요. 그 눈빛은 말보다 솔직했고 이미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죠. 준호 씨는 천천히 시선을 떨구고 조심스레 차문을 열었어요. 저도 따라 내렸죠. 어둠 속 네온 불빛 아래로 발걸음이 나란히 이어졌어요. 말 한마디 없이도 그 길 위엔 설렘과 떨림이 흘렀어요. 방 안에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감쌌죠.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했어요.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지자 더 이상 거리를 둘 수 없었어요. 우리는 결국 하나의 파도처럼 부드럽게 서로에게 스며들었죠. 시간의 감각이 사라진 순간 낮은 목소리가 흩어졌어요. 저 사실 이렇게 잘 맞는 게 처음이에요. 놀란 듯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네. 준호 씨의 시선은 깊었고 그 속엔 숨길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한참 눈을 피하지 않고 저를 보다가 마침내 덧붙였어요. 그날 선생님을 뵙고 나서부터였어요. 처음엔 그냥 손님으로만 생각하려 했는데 자꾸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그 고백은 낮은 목소리였지만 제 가슴엔 너무 크게 울려 퍼졌어요.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두 손을 꼭 쥔 채 시선을 피했죠. 준호 씨는 제 손등 위로 조심스럽게 손을 포개며 말했어요. 부담 주고 싶진 않아요. 다만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방 안의 공기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고백이 우리 사이 마지막 벽을 천천히 허물어뜨리는 듯 했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저도 그날 이후로 자꾸만 생각이 났어요. 그 말과 함께 두 사람 사이 거리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조용한 어둠 속에서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죠. 그날 고백 이후 우리의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보험과 마사지라는 이름의 인연은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가 됐죠. 어느 날은 불 꺼진 마사지샵 안에서 은은한 향기와 낮은 숨결 속에 서로를 더 깊이 끌어안기도 했어요. 그건 단순한 충동이나 욕정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위로였고 함께 나누는 따뜻한 추억이었죠. 샵의 불빛이 꺼지고 세상이 고요해진 시간. 그 공간은 어느새 우리만의 작은 비밀이자 둘만의 세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마지막 손님 가고 나니 이렇게 조용하네요. 그러게요. 낮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여기 있으면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아요. 우리 둘만 있는 것 같고요. 준호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곳에선 나이도 과거도 주변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죠. 그저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어요. 수진 씨,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뭐든 물어보세요. 처음 그날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처음엔 당황스러웠죠. 56살의 나이에 그것도 일로 만난 사람과 그런 일이. 하지만 후회는 아니었어요.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걸 느꼈달까요? 살아있다는 걸요? 네. 그동안 전 그냥 일하고 아이들 키우는 기계 같았거든요. 감정이란 걸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장님을 만나고 제 안에 이런 감정이 아직 남아 있었구나 싶었어요. 준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하고 나서 사람 만나는 게 무섭더라고요. 딸한테도 미안하고 제 자신도 믿을 수 없었고요. 그런데 수진 씨는 달랐어요. 편안하면서도 설레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는 이혼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다고 했어요.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고 그걸 알았을 때의 충격이 그때 정말 무너졌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어디서부터 틀어진 건지 저도 비슷했어요. 남편이 집을 비운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직업이 그런 건데. 그런데도 자꾸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왜 나만 힘든지, 왜 나만 외로운지. 맞아요. 그 외로움이 제일 견디기 힘들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나누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혼자 짊어지던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때 처음 알았죠. 수진 씨, 우리 이대로 계속 만나도 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나이 차도 있고 제가 이혼남이고 주변에서 뭐라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나이 차는 숫자일 뿐이고 이혼은 사장님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변 시선보다 제 마음이 더 중요해요. 준호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예뻤어요. 고맙습니다. 그 말 들으니 마음이 놓이네요. 저도 고마워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요. 우리는 그날 밤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조심스럽게 미래까지. 나중에 딸 만날 때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정말요? 그러고 싶으세요? 네. 사장님한테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준호 씨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수진 씨,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삶 속으로 들어갔어요. 준호 씨는 제 보험 일을 도와줬고 저는 그의 샵 운영을 응원했어요. 바쁠 때는 서로 이해해주고 힘들 때는 곁에 있어 주었죠. 어느 날은 준호 씨가 제 집에 저녁을 해주러 왔어요. 와, 사장님 요리도 잘하세요? 마사지만큼은 아니지만요. 장난스럽게 웃으며 요리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수진 씨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저요? 글쎄요. 요즘은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그럼 제가 하나씩 만들어 드릴게요. 그 중에 좋아하는 거 찾으시면 되죠. 그 말이 왠지 가슴 뭉클했어요. 누군가 제 취향을 알아가려 노력한다는 게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거든요. 사장님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단순해요. 집밥이면 다 좋아해요. 그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정말요? 수진 씨 요리 솜씨가 궁금한데요. 기대는 마세요. 그냥 평범해요.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일상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이벤트나 데이트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수진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왜요? 또 어디 가시게요? 딸 만나는 날인데. 괜찮으시면 같이 가실래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의 딸을 만난다는 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수진 씨한테 소개하고 싶어요. 근데 따님이 싫어하면 어쩌죠? 괜찮을 거예요. 우리 딸 착해요. 걱정 반, 설렘 반으로 그날을 기다렸어요. 주말이 왔고 우리는 함께 준호 씨 딸을 만났어요. 중학생인 그 아이는 처음엔 조금 경계하는 듯 했어요. 안녕, 나는 수진이라고 해. 너희 아빠 친구야. 안녕하세요.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지만 천천히 대화를 이어갔어요. 요즘 학교 재미있어? 그냥 그래요. 뭐 좋아하는 거 있어? 아빠가 맛있는 거 사주신대. 그 말에 아이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저 떡볶이 좋아해요. 오, 떡볶이 좋아하는구나. 이모도 떡볶이 엄청 좋아해. 준호 씨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그럼 우리 맛있는 떡볶이집 가자. 함께 떡볶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아이와 가까워졌어요. 아이는 생각보다 순수하고 착했어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아빠를 많이 사랑하는 게 느껴졌죠. 아빠,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느끼니? 네. 예전엔 항상 우울해 보였는데 준호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아이가 보는 앞에서였지만 자연스러웠어요. 수진 이모 덕분이야. 아이가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수줍게 웃었어요. 아빠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아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 주다니 고마워. 이모도 너희 아빠랑 있으면 정말 행복해. 그럼 자주 오세요. 아빠 혼자 계시면 외로워하실 것 같아요. 준호 씨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도 참기 힘들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준호 씨의 딸도 점점 저를 편하게 대했고
저도 그 아이가 정말 예뻐졌어요. 어느 날은 제 아이들도 소개했어요. 엄마, 그분이 누구세요? 엄마이. 소중한 친구야. 친구요? 근데 왜 얼굴이 붉으세요? 큰아이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야, 너 언제부터 그렇게 눈치가 빨랐어? 엄마, 저희는 괜찮아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되죠. 아이들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아이들도 저를 생각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울지 마세요. 저희가 더 고마워요. 엄마가 항상 저희한테만 헌신하시잖아요. 이제는 엄마도 행복할 때 됐어요. 그렇게 양쪽 가족들의 응원 속에 우리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어요.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겪었죠. 때론 다투기도 했어요. 사장님, 왜 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미안해요. 손님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한 통화쯤은 할 수 있잖아요. 저 걱정했다고요. 정말 미안해요. 다음부턴 꼭 연락할게요. 사소한 다툼도 있었지만 금방 풀리곤 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으니까요. 수진 씨, 제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딸 만났는데 얘 엄마랑 새아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듣고 나니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그의 등을 토닥였어요. 많이 힘드시죠? 네. 근데 수진 씨가 있어서 견딜 수 있어요. 전 항상 여기 있을게요.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버텼어요. 제 일이 힘들 때도 준호 씨가 곁에 있어줬어요. 오늘 고객이 화를 내셨어요. 제 잘못도 아닌데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네. 일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데 그래도 순간은 힘들더라고요. 제가 어깨 풀어드릴게요. 그럼 저 진짜 기분 풀릴 것 같아요. 준호 씨의 마사지를 받으며 쌓였던 피로가 풀렸어요. 그의 손길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닌 애정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더 서로를 닮아갔어요.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게 됐고 힘든 순간에도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큰 위로가 됐어요. 어느 날 준호 씨가 물었어요. 수진 씨, 우리 이대로 계속 가도 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헤어지자는 건 아니죠?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럼요. 저 수진 씨랑 같이 살고 싶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같이 산다고요? 네. 물론 결혼까지는 서로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요. 잠시 망설였어요. 56살의 나이에 동거라니.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좋아요. 함께 살아요. 정말요? 후회 안 하시죠? 네. 전 후회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는 샵 근처에 집을 구했고 저도 조금씩 짐을 옮겼죠. 아이들도 응원해줬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그럼, 엄마 정말 행복해. 그럼 됐어요. 저희는 걱정 마세요. 준호 씨의 딸도 좋아했어요. 아빠, 이제 외롭지 않겠네요. 그래, 내 덕분이야. 무슨 소리예요? 수진 이모 덕분이죠. 가족들의 축복 속에 우리의 동거는 시작됐어요. 함께 사는 건 생각보다 편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있고, 저녁엔 함께 밥을 먹고, 밤엔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사장님은요? 저도요. 근데 이렇게 평범한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가끔은 준호 씨가 장난을 치기도 했어요. 수진 씨, 어깨 아프세요? 아니요, 괜찮은데요? 그래도 한번 봐드릴게요. 사장님, 또 시작이네요. 뭐요? 전 그냥 프로로서. 네네, 알겠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장난들이 일상에 활력을 줬으니까요. 어느 날 밤 우리는 베란다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 씨,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요? 당연하죠. 어떻게 잊어요. 그때 전 정말 당황했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요. 56살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이야. 후회하세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제 인생에 이런 선물이 있을 줄 몰랐어요. 준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감사해요. 수진 씨를 만나서 제 인생의 후반부를 이렇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서 우리는 별을 보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행복도, 미래의 꿈도. 나중에 우리 둘 다 은퇴하면 여행 다니실래요? 좋죠.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제주도도 가고, 유럽도 가고. 그럼 저도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야겠네요. 같이 모아요. 우리 꿈을 위해서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미래를 그려갔어요. 돌아보면 참 신기해요. 보험 상담하러 갔다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날 줄이야. 56살에 이런 사랑을 할 줄이야.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이 나이에 만나서 더 소중한지도 몰라요. 젊었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달라요. 이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준호 씨와 저는 오늘도 함께 있어요. 아침엔 함께 커피를 마시고, 낮엔 각자 일을 하고, 저녁엔 함께 밥을 먹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행복이에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외롭지 않다는 것, 사랑받고 사랑한다는 것. 이 모든 게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도 언젠가 이런 선물을 받으시길 바라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과거는 그저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누구와 함께 있느냐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